분류에 보시면 토지의 분류가 있고, 토지의 분류는 우리가 공법상의 분류 되겠죠. 공법 시간에 하겠습니다. 공부 시간에 하고요. 자,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역 있고,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고. 자, 이번에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에 28지목이 있어요. 요런 이제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별도로 할 건데요. 28지목이 24페이지 보시면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28지목 중, 자, 첫 번째 문자를 두 문자로 씁니다. 첫 번째 문자를 뭐다? 두 문자로 써요. 두 문자.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오른편에 보면 25페이지 전답 과목 이렇게 나오죠. 과송 같으면 지목을 과로 보겠다는 거예요. 목장 용지 같으면 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임강, 염대, 공학 이렇게 나오죠. 이걸 첫 번째 문자 쓰는 것을 두 문자. 두 번째 문자를 쓰는 게 있다 했습니다. 있죠? 네 가지 있죠. 색깔이 있는 것입니까? 차장천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차장천원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28개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자를 우리가 차장천원. 자, 그래서 차가 뭡니까? 예? 자, 주차장 할 때 차자 동그라미 칠래요? 있죠? 장자가 공장 용지 할 때 장자 두 번째 문자입니다. 이걸 차 문자라 씁니다. 그죠? 하천할 때 천자, 유원지 할 때 원자. 이 두 번째 문자에서 네 가지 있습니다. 이걸 차장, 천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지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28페이지로 갑니다. 자, 토지용상 분류가 있는데 이 토지 용어의 3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토지 용어의 3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한 문제 맞춰야 되겠죠. 여기도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오니까 봐둬야 되겠죠. 자, 대지하고 택지하고 부지 세 가지 용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용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은 일단 무시하고 볼래요? 무시하고 보는데 대라는 것이 있어요. 대. 28지목에 대라라고 있었습니까? 요거는 어디에 놓습니까?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에 대라고 있을 겁니다. 자, 대가 몇 번째 있습니까? 예? 8번 했죠? 자, 8번에 대라는 지목이 있잖아. 찾았어요? 자, 그럼 대는 이거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주어와 나머지 문구가 다 상업으로 일단 묶어버렸어요. 찾았어요? 25페이지 8번에. 자, 이 28지목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거기서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인데 많이 적어놨는데, 대라는 용도는, 자, 어떤 목적으로 쓴다? 주거 용도로도 쓰고 상업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땅을 상업 업무로 쓸 수 있는 것을 뭐다? 대라 쓴다. 이렇게 묶었어요. 묶었습니까? 자, 두 번째, 대가 있고 대지란 용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대지란 용어 있죠. 자, 대지는 건축법상 용어예요. 어디상의 용어다? 건축법상 용어입니다. 자, 대지는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대지는. 자, 우리 건축법에 가면 대지는 어떤 겁니까?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대지라 씁니다. 자, 그러면 건축하려면 우리 건축법상이 어떻게 있습니까? 최소한 도로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됩니까? 2m 이상 접해야 대지란 말을 씁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대지라는 용어는 건축법상 용어고요. 택지라는 용어도 있거든요. 택지. 얘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감정평가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가 되고 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인데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모두 대지 또는 택지라고 부르겠죠. 자, 책에 많이 적어놨는데 안 읽어도 돼요. 이거는 공장도 지어도 돼요? 안 지어도 돼요?
자, 그러면 문제 났을 때 주, 상, 공까지 놓으면 택지입니까? 대지입니까? 됩니까? 예? 대지 또는 택지가 됩니다. 자, 크기를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봅니다. 여기까지는 건축이 되어요? 안 되어요? 예?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겠죠. 자, 근데 건축할 수 없는 땅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건축할 수 없는 땅도 있겠죠. 만약 하천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하천에 건물을 지으면 물 내려가잖아요. 하천에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도로에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에 건물 짓기 힘들잖아. 차가 다녀야 되잖아. 그죠? 그렇겠죠. 철길에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예? 철길에 못 짓잖아. 열차 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등등의 땅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과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부지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자, 부지는 가장 넓은 용어입니까? 부지에서는 포인트 용어가 포괄적 용어입니다. 자, 이 포괄적이란 말을 씁니다. 땅이니까 바닥입니까? 공중입니까? 예? 바닥입니까? 공중입니까? 바닥 토지제요? 바닥 토지잖아. 자, 크기를 봅니다. 대 있고 대지 택지 있고요. 부지가 있어요. 이 크기 말고 놀 것 없죠. 자, 그래서 지문 읽었을 때 부지는 건축이 가능하든 건축이 불가능하든 바닥 토지로서 가장 넓은 용어가 뭐다? 부지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지문에 많이 적어놨거든요. 많이 적어놨는데, 그죠? 자, 그래서 뭐 특별히 보니까 공부할 건 없습니다. 그렇겠죠? 대지라는 말이 있습니까? 건축법상 용어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자, 둘째, 건축법에 의하여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거나 건축될 토지를 다 말하는데, 이런 종류가 첫째 주상공입니다. 밑에 안 읽어도 되고요. 자, 택지는 뭡니까? 감정평가 용어입니다. 이것도 주상공입니다. 되겠죠? 자,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되겠죠? 보시면 되고, 이 택지를 나지와 건부지로 다시 나눌 수 있고요. 부지는 한번 볼래요? 택지는 건축 용지만을 의미하지만, 자, 부지는 건축 용지뿐만 아니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된 바닥 토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한 바닥 토지까지 대한 포괄적 용어 줄 것입니다. 자, 이 지문 인나를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부지에서는. 자, 후보지 이행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지 이행지 보겠습니다. 자, 토지를 제가 분류해 보겠습니다. 토지를 분류하는데, 이 토지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토지를 분류하는데 감정평가 용어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죠? 자, 우선 용도라는 지역이 있었죠? 용도 지역으로 나눠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평가상 용어가니까 택지, 지역. 두 번째, 자, 농지, 지역. 산을 뭐다? 숲풀림, 땅지, 임지, 지역. 이렇게 나눴어요. 자, 용도 지역을 나누면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거를 세분할 수 있어 없어요? 세분할 수 있겠죠. 이걸 세분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택지를 나누면 어떻게 나눴습니까?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냥 옆으로 적겠습니다.
자, 농지도 세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자, 전, 답, 과수원으로 이렇게 세분할 수 있어요. 나눴죠. 자, 임지는 어디요? 자, 책 들어보면 신탄림 지역이 있죠. 신탄림 지역과 세분하면 용재림 지역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용재림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눴고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땅들을 우리가 전환지라고 씁니다. 전환.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땅입니까? 바뀐 땅입니까?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자,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종류가 후보지와 이행지란 용어로 나눠져 있죠. 후보지도 있고 이행지도 있는데 완전히 전환된 경우는 이런 말을 써요, 안 써요? 쓰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것이 후보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자, 수풀림 땅지입니다. 그죠? 수풀림 땅지가 있겠죠. 산이 있으면 이거를 산을 밀고 농토로 바꿀 수 있습니까? 형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현재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전환하고 있는 중에 있다면, 자, 이거를 농지 후보지라고 씁니다. 자, 만약에 농지 상태인데 이걸 택지로 바뀌어가고 올 수 있습니까? 바뀌어가겠죠. 농지 지역이 택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면 택지 후보지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수직이동입니까? 수평이동입니까? 예? 이게 수평입니까? 수직입니까? 수직이죠. 수직이동을 우리가 상호간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상호간입니다. 그럼 지문에서 여기 상호간이란 지문이 뜨면 수직이동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상호간이란 것은 수직이동을 상호간이라 씁니다. 상호간 전환 중에 있으면 자, 농지 후보지. 자,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으면 뭡니까? 택지 후보지라 씁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택지라는 것이 있거든. 택지가 있는데 이 택지를 지역 내에서 세분했습니까? 지역 내에서 세분했거든요. 지역 내에서. 택지 지역 내에서 이거를 세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내에서 세분이 되었으니까 주택이 상업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수평이동입니까? 수직이동입니까? 수평은 우리가 내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이행하고 있다 또는 전환하고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면 이건 이행지. 자, 상업에 대한 이행지가 되겠죠. 자, 공업지역 있는 데기 상업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자, 택지지역 내에서 자,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면 자, 이거는 상업에 대한 이행지가 됩니다. 되겠죠? 자, 이 답이었는데 이게 과수원으로 바뀔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지역 내에서 바뀌어요? 상호간에 바뀌었어요? 지역 내에서 바뀌었죠. 자, 지역 내에서 바뀌었죠? 상호간은 우리가 수직이동이잖아.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죠. 그러면 답이 과수원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면 이거는 과수원에 대한
후보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읽어볼래요? 답이 전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도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건 지역 내에서 바뀌었어요? 지역 내에서 바뀌었죠. 자,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 중에 있습니까?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죠. 자, 그러면 답이 전으로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으면 얘는 전에 대한 뭐다? 이행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행지는 뭡니까? 지역 내에서 바뀌죠. 지역 내에서 바뀌는 것을 이행지, 지역 상호 간에 바뀌면 뭐다? 후보지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 신탄님 지역에는 땔감용으로 쓰는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럼 땔감용으로 쓰는 나무가 많은데 이거 목재용 나무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땔감용 나무들이 이제 좀 땔감용 나무 별 필요 없으니까 베버리고 목재용 나무로 바꿔준다면 이행 중에 있겠죠. 이걸 용재림이라 쓰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행시 이렇게 써요. 뭐 반대로 해도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후보지, 이행지는 모두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 있는 겁니까? 바뀐 것을 말합니까?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 있는 것을 말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별표 쳐두세요. 시험 잘 나옵니다. 그죠? 자, 후보지 봅니다. 용도적 지역 맞아요? 용도지역 맞죠? 용도지역 맞잖아. 용도지역. 되겠죠? 용도적 지역 중,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 자, 여기는 뭐예요? 자, 택지, 농지, 임지 중. 이 상호간이란 말이 나왔죠? 밑줄 걸래요. 상호간은 뭐를 표시하고 있습니까? 수직이동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출을 하면 반드시 이 지문 도를까 안 도를까요? 반드시 줍니다. 이 지문을 반드시 준다고. 나중에 문제집 보시면 상호간의 말을 반드시 줘요. 그럼 상호간이 나오면 수직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호간 밑줄 긋습니다. 별표 치고. 자, 전환되고 있는 토지입니까? 전환되고 있습니까? 전환되었습니까? 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죠. 이는 자, 이 대분류 중, 전환 중이란 말을 써도 똑같습니다. 전환되고 있다는 말이나 전환 중이란 중자 동그라미 토지를 말하는데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이면 이건 택지 후보지라고 용어를 쓰시면 돼요. 자, 이행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행지란 택지, 농짐지, 지역 내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내자. 여기 포인트는 뭐다? 내에서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내에서.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이행 과정에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런 뜻이면 이행 과정에 있다는 것은 이는 토지의 분류상 전환 중 토지를 말하며 자, 주택이 상업이나 상업이 공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으면은 주택에 대한 이행지 맞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볼래요. 주택이 상업으로 가면 지목 변경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 주거지역이 상업으로 바뀌었잖아. 주거지역이 상업으로 바뀌면 지목 변경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근데 주택이 공업으로 가면 지목 변경이 일어났죠. 이거 아까 공장용지 썼잖아. 무슨 말이 됐죠? 자, 28지목에서 보면 주택이 상업으로 가면 지목이 대라는 지목을 쓴다 했잖아 내가. 그죠? 그럼 지목 변경이 일어나지 않지만 되겠죠? 이 공장용지가 상업으로 가면 지목 변경이 일어나겠죠? 공장용지가 뭐다? 대라는 지목으로 바뀌는 경우 있습니다. 요거를 적어놨는 거예요. 아직 좀 어려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이 일어나나 이행지는 지목 변경
되기도 하고 그러하지 않기도 한다. 이 말을 썼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지목변경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렇게 보면 지목변경 안 일어나겠죠? 요렇게는 지목변경 되니까 안 일어났잖아. 그죠? 그죠? 요렇게 가면 지목변경이 일어나겠죠? 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웠던 지문인데. 자, 우리 약간 한번 볼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실래요? 35페이지 잠깐 한번 볼래요? 35페이지 4번 한번 볼래요? 4번 찾았습니까? OX 4번 용도지역 상호간이란 말이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상호간이 돌으면 제가 뭐다? 수직이동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죠? 상호간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어 있는 토지를 이행질한다. 맞아요? 틀렸죠? 아까 상호간이 도르면 수직이동이니까 전환되어 있는 지역을 후보질하고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 병응경이 되면 뭡니까?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 상호간에 바뀌면 후보지. 이거 찾는 거예요. 잘 쉽겠죠? 자, 그 뒤에도 문제, 기출문제도 한번 볼게요. 어떤 형식으로 노는지. 한 장만 더 넘겨볼래요? 36페이지 2번에 박스 안에 후보지라는 용어 있습니까? 네 번째 점찍어랑 있죠?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 상호간이 돌았죠? 다른 지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죠? 후보지니까 상호간이 돌아왔잖아. 그죠? 이 상호간이 돌아오면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지문도 안 볼래요? 4번 지문 안 볼래요? 4번 지문. 그죠?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특히 여기 상호간자 돌았죠? 여기 상호간이 돌아오면 수직이동이라 했잖아. 그죠? 자, 상호간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맞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지문이 이제 나왔을 때, 하나의 지문석 나왔을 때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행지 후보지 용어만 보고요. 앞으로 오겠습니다, 일단. 자, 후보지는 뭡니까? 지역, 용도 지역 뭐다? 상호간. 전환 중에 있으면 후보지. 용도 지역 내에서 뭐다? 이행하던 전환 중에 있으면 이행지란 말을 썼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필지와 획지란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필지와 획지 한번 보겠습니다. 필지는 뭐고 획지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필지란 용어도 있고, 자, 획지로 있거든요. 자, 필지, 획지. 이게 이제 작년에 기출된 문제예요. 여기서 29회는 시험 나왔습니다. 필지, 획지가 나왔어요. 필지. 필지, 획지도 시험이 잘 나와요. 엄청 출제가 잘 되거든요. 29회는 필지, 획지를 가지고 시험 내었습니다.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있어야 돼요. 지번이 몇 개다? 하나의 지번만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사람이 몸이 하나이면, 자, 소유도 하나야 됩니까? 두 개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민법 시간에 소유권은 여러 개가 존재합니까? 한 개만 있습니까? 하나를 우리가 배타적이라 부를 겁니다. 뭔다? 배타적. 소유권이 두 개가 충돌하면 등기부상 뭐다? 한 개의 소유권은 소멸해야 됩니다. 소유권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있다. 이걸 일물일권주의라 씁니다. 자, 그럼 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필지도 보면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번만 돌아야 됩니다. 두 개의 지번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한 필지는 하나의 지번만 있습니다. 필지가 하나이면 지번도 하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만약에 필지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지번을 나눠줘야 됩니다. 만약 이 지번이 10번지 같으면 나누면 10번지와 10-1번지로 나누면 돼요. 10-1번지는 다시 뭡니까? 10-1번지와 10-2번지로 다시 나누면 돼요. 한 필지는 하나의 지번만 있습니다. 몇 개의 지번만 있습니까? 하나의 지번만 있습니다. 자,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에 뭐다? 이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먼저 등록을 해야 나중에 등기하거든요. 등록 안 하면 등기가 먼저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등록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이걸 등록 단위 또는 등기 단위 이렇게 시험 나도 관계없어요. 등록이 되었으니까 등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죠? 자, 등록 단위, 등기 단위 아무거나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등록 단위입니다. 필지는 어디에 쓰는 용어입니까? 자, 지적법에 쓰는 거다. 등기법에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등기 단위를 필지라 씁니다. 이거는 왜 정했어요? 뭐를 구분하려고요? 소유권 구분하려고 합니다. 소유권 구분. 자, 권리니까 법률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 같습니까? 법률적 개념이 되겠죠? 법률적 개념이 되겠죠. 자, 획지는 뭡니까? 이용하고 이용. 하나로 이용할 것이냐? 이용이 주거 용도로 이용할 것이냐? 상업 용도로 이용할 것이냐? 공업 용도로 이용할 것이냐를 묻는 것을 획지라 씁니다. 이용이 뭘까요? 같은 용도로 이용할 것이냐를 묻습니다. 주택으로 이용했을 때와 상업으로 이용했을 때 가격이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필지에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예? 한 필지도 두 개의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용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가격 수준이 구분되겠죠? 자, 그러면 이용상 개념입니까? 이거는? 가격이니까 경제입니까? 법률입니까? 경제적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필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로 하나의 지번입니다. 줄 것입니다.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줄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지번만 있습니다. 등록 단위 또는 등기 단위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획지는 앞에 다 필요 없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가격 수준만 줄 거면 되겠네. 1단의 토지를 말하며 이용과 거래 활동을 단위로 하면 되겠죠. 자, 가격 수준 구분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면적을 씁니까? 제곱미터를 씁니까? 평가할 때 제곱미터 쓰겠죠. 이 제곱미터를 써요. 그죠? 그럼 기준이 뭡니까? 예? 제곱미터 씁니다. 메타법을 씁니다. 자, 이거는 면적입니까? 등록입니까? 1제곱미터당 얼마인지를 물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냐 물으면 뭡니까? 획지 되겠죠? 자, 이거는 이용상입니다. 어떤 이용으로 하느냐, 어떤 이용으로 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요. 자,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또는 등기 단위는 소유권을 구분한 법률적 개념 필지가 됩니다.
획지는 뭡니까? 이용상, 활동상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용도는 누가 정합니까? 개인이 정합니까? 행정청이 정합니까? 행정청이 정합니다. 제가 용도를 정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청이 용도를 정하면 그 용도에 맞게 우리는 이용만 하면 되겠죠. 되겠죠? 자, 가격 수준을 구분한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시험 놓으면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논다고. 되겠죠? 1단이 붙어있는, 1단은 붙어있는 것을 1단이라 씁니다. 1단은 뭐다? 단지가 하나의 단지가 된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걸 1단이라 씁니다. 뭐 특별한 용어는 아닙니다. 되겠죠? 자, 그거 보시고 필지와 획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 필지의 또 두 일 이상의 가격수를 나타내는 두 개 이상 획지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한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잖아. 있겠죠? 하나의 필지인데 용도가 두 개 용도로 나눠질 수도 있다고. 그러면 두 개 획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개 필지를 뭡니까? 하나의 획지로 내려줄게요. 가장 대표가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있습니다. 필지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용도를 뭐다? 아파트 용도 하나의 용도로 이용하면 이건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도 됩니다. 한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개의 획지가 뭐다? 하나의 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겠죠? 그럼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반대가 돼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한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면 용도가 달라지면 구분평가한다 이 말이고요. 반대로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면 한 개 용도니까 일괄평가해도 된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평가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나지와 근부지를 보겠습니다. 나지와 근부지. 자, 나지와 근부지는 이런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택지를 지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택지. 자, 택지를 한번 나눠본다면 아까 택지는 어떤 걸 택지했습니까?